주문을 넣고. 네, 죄송합니다. 저희 아까 방금 설명드렸는데요. 이제 비즈니스 라우 앤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이제 비즈니스에 오리엔티드된 IP 펌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로 이제 2013년 1월에 언별리사랑 같이 개업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한 23명 정도 이제 둘이 시작했다가 좀 규모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로 저희가 하는 일은 이제 스타트업 쪽에 특화된 IP 전략, 초기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IP를 접근해야 되는지 그런 전략들을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두 번째로 또 관심 있는 거는 이제 투자 연계 쪽인데, 오늘 아마 이렇게 킥스타터 이런 배포물을 하나 이제 드렸을 텐데요. 이제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저희가 투자했던 2014년 6월에 투자했죠. 그래서 한 1년 반, 한 2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 이제 드디어 이제 프로젝트가 나와서 이제 킥스타터의 캠페인을 어제 새벽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투자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초기 쪽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아는 VC 분들도 많이 생겨서 이제 서로 이제 투자한 포트폴리오에 대한 저희가 이제 IP 백업을 해드리기도 하고, 이제 저희가 거꾸로 이제 저희 고객을 이제 VC 쪽에 연결하는 작업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희가 투자했던 기업들이고요. 지금은 한 2개 정도 더 지금 딜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이어마이크로폰이라고 하는 제품인데, 저희 포트폴리오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보통 마이크가 외부에 노출이 돼 있다 보니까 외부 소음을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외부 소음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소음을 원천적으로 아예 차단을 하겠다. 그래서 노이즈 캔슬링이랑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접근을 했어요. 아예 마이크를 귀 속에 집어 넣어서 이제 사용자가 말을 할 때 귀 웨이도를 통해서 나가는 일부 음성을 캐치해서 상대방에게 전달하겠다. 라고 하면 이제 외부 소음이 거의 원천적으로 차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시끄러운 환경에서 또 이제 통화가 가능하다. 이런 이제 됐고, 그래서 지금 아마 바로 올렸는데 한 50% 정도 벌써 달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관심 있으시면 한번, 저희도 이제 몇 세트 구매를 했는데요.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리플버즈라는 회사가 또 IP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게, 제가 되게 거창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결국에는 스피커와 마이크를 어떻게 공간적으로 분리를 해서 피드백 현상을 방지하고 깨끗한 음성을 수집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 되는데, 요 분리하는 기술이 사실은 열어보면은 이렇게 막 복잡한 기술이 아니거든요. 되게 단순하고 이제 구조적으로 분리를 하다 보니까, 기본 구조가 단순하니까 당연히 카피가 용이할 거고, 카피가 용이하니까 뭔가 기술 자체에 대한 허들이 있는 게 아니라서 아이템 보호를 위한 인위적인 허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 대표님이 사실 사업 초기부터 IP 지식재산 쪽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한 100개 정도, 그래서 특허가 그 중에 한 70개 정도 되고요. 디자인 한 20건, 상표 한 10건, 이렇게 해서 굉장히 관리를 많이 하고 있고, 거기에 조금씩 이제 결실을 맺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중국 쪽에서 M&A 쪽 얘기도 들려오고 있어서 굉장히 첫 번째 저희 엑싯이 이루어질까 굉장히 이제 두근두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계속 지켜보고 있고요. 결국 저희가 이제 IP 전략에 대해서 이제 늘 고민을 하는 조직인데, IP라고 하는 건 결국 이제 지식재산, intellectual property라고 하고요. 그리고 결국 IP라고 하는 건 독점 가능한 무형 자산을 의미합니다. 꼭 특허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상표, 저작권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독점 가능한 범위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특허로 따지면은 이제 청구항에 어떻게 써 있어서 어떻게 권리 범위를 확보했느냐. 그러니까 특허를 냈다고 하는 게 이제 되게 큰 의미가 있는데, 이제 특허를 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특허 명세서에 이렇게 써 있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 중에 청구항이 어떻게 설계가 되어 있느냐, 그런 내용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권리 범위가 넓을수록 굉장히 이제 강한 IP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스타트업 쪽에서 사실 이 IP를 가지고 분쟁이 꽤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상표가 제일 많긴 한데 특허를 가지고도 이제 리워드 앱 쪽에서도 이제 최근까지 이제 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이게 무슨 소리죠? 저희 마이크에서 나온 소리인가요? 죄송합니다. 네, 조금 잡음이 들리는데 일단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IP를 확보를 하려면 본인이 이제 뭔가 아이디어를 만들고, 상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안을 했고, 특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뭔가 기술적인 아이디어를 냈다라고 하는 거고, 그거 그대로 이제 권리화가 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이제 특허청에 출원하는 절차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심사를 받아서 등록을 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특허, 디자인, 뭐 상표 다 마찬가지지만 기존에 비슷한 게 있냐 이런 걸 이제 판단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스타트업이 특허를 낸다는 행위가 얼마만큼 큰 의미가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얼마만큼 큰 투자다라는 거를 이제 저희가 되게 잘 알고 있어서 이게 냈을 때 등록을 받을 수 있느냐, 그 관점에서 굉장히 좀 검토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아이디어를 주시면 저희가 이제 뭐 아이디어를 같이 고민을 해가지고 좀 추가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기도 하고,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냈을 때 과연 특허성이 있냐, 뭐 등록을 받을 수 있냐, 이런 거를 사전에 철저하게 좀 검토를 하고 피드백을 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비슷한 특허들이 있으면 사실 등록받기가 어렵죠. 최근에 뭐 IoT 뭐 이런 이제 다양한 개념들이 생기면서 이제 굉장히 좀 이종 기술 간에 결합되는 이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뭐 전등에 센서를 붙여서 뭔가 제어를 한다든지, 그런 관점에서 기존에 불과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굉장히 새로운 아이디어였는데, 요즘에는 이제 뭐 5만 가지 물건에 뭐 그런 통신이나 이런 것들이 붙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환경에서는 이제 특허를 원하는 범위대로 확보하기가 사실 수월하지가 않습니다. 더욱더 철저하게 사전 검토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밀하게 사전 검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청구항이 지금 잘 안 보이실 텐데 요 하나하나가 이제 텍스트거든요. 그래서 청구항을 굉장히 말도 안 되게 쓰셔가지고 사실 요거는 이제 의미가 없는 특허가 되겠고, 이런 식으로 청구 범위가 조금 이제 짧고 컴팩트할수록 좀 이제 괜찮은 IP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IP 전략이 그럼 과연 스타트업에 어떤 중요성을 가지느냐, 이 관점에서도 저희가 고민을 하는데, 결국에는 스타트업 밸류에이션을 할 때 이제 맨파워, 얼마나 괜찮은 팀원이 뭉쳤고, 뭐 아이디어가 얼마나 좋냐, 그 다음에 결국에는 이제 IP로 평가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이제 테크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그래서 내 기술 엄청 좋아요 라고 이제 어필을 해봤자 사실은 공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 이상은 이제 심사역들이 이제 좀 굉장히 비판적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이제 좀 뭐 공신력 있는 특허청에서 이제 뭐 등록을 받고 심사를 받아서 이제 IP를 확보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초기 단계에는 어느 정도 어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초기 VC랑 일을 많이 하는데 이제 아이템에 대한 검증, 개런티를 할 수 있는 수단을 굉장히 요구를 해요, 사실은. 물론 이제 되게 성공 가능성이 낮고 불확실한 상태에서 이제 리스크 테이킹을 하면서 투자를 하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보증할 수 있는 수단을 요청을 하고, 테크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IP 있냐, 뭐 특허 확보했습니까? 뭐 이렇게 이제 듀딜리전스 과정에서 이제 뭐 문의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기업의 경쟁력을 이제 간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하고요. 가장 본질적인 기능이 결국에는 이제 기술을 독점한다는 얘기니까, 후발 업체가 비슷한 아이템을 들고 따라왔다라고 하면은 이제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고, 물론 이제 이 특허를 가지고 소송을 한다라는 게 뭐 능사는 아닌데요. 소송 비용도 많이 들고 스타트업이 감당하기 이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제 경고장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제 플랫폼 사업자한테 이제 뭐 협조 요청을 구해서 뭐 상대방의 앱을 내리게 한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견제할 수 있는 이제
그 방법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도 나중에 이제 궁금하시면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나 해외향, 요즘에 뭐 본투글로벌이나 뭐 창진원이나 뭐 중기청에서 이제 한국 스타트업을 해외로 보내는 뭐 미국, 뭐 중국, 뭐 이스라엘, 뭐 굉장히 다양한 데다가 이제 계속 진출을 시키고 있는데, 결국 해외에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IP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IP가 없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뭐 법원에서 손해배상액을 이제 크게 산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아주 큰 리스크는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징벌적으로 이제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인 뭐 손해배상액의 뭐 3배 뭐 이렇게 평가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치명적인 이제 그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클라이언트 중에 이제 무인 코딩 앱을 개발하는 회사에서도 이제 이런 이 글로벌 이제 코덱 업체 쪽에서 이제 분쟁이 붙어서 그걸 지금 자문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해외 진출을 염두에 두신 스타트업께서는 이제 초기부터 좀 준비를 하나씩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성장 과정에서 결국 이제 매출이 어느 정도 발생하고 이제 기업이 좀 커나간다라고 하면 점점 더 특허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샤오미 케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초기에는 이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급성장을 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중국 시장 이외를 이제 바깥으로 진출하려다 보니까 IP가 너무나도 이제 허술하게 중국 정부의 보호 하에서 이제 독점적으로 비즈니스 하다가 이제 해외 글로벌 기업들이랑 IP로 경쟁을 하려다 보니 경쟁력이 좀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뒤에 보시면은 뭐 특허에 발목이 잡혔다, 뭐 특허 때문에 인도 쪽에 진출했다가 결국에는 이제 굉장히 또 큰 타격을 입었고, 소니 에릭슨 쪽에서 이제 소송을 바로 당했죠. 이런 식으로 힘든 시간을 겪습니다. 그래서 샤오미가 이제 뭐 이제 TV나 뭐 이제 스마트폰 이런 쪽 전자기기 쪽에서 좀 더 확장해가지고 굉장히 뭐 백화점처럼 다양한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 이제 저희가 특허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특허 리스크가 스마트폰 이런 건 굉장히 높거든요. 아시겠지만 삼성, 애플 뭐 몇 년째 싸우고 있고, 이제 시장에 진입을 하면 굉장히 뭐 이 디스플레이부터 해서 뭐 이제 뭐 칩이라든가 카메라라든가 IP가 안 걸려 있는 모듈이 없어요. 굉장히 다양한 특허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뢰밭입니다. 그래서 특허 리스크가 높은 이런 스마트폰이나 패드 쪽 점유율을 좀 낮추고, 이제 상대적으로 좀 리스크가 덜한 그 분야에 좀 확장을 하면서 안정성을 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 클라이언트였었는데, 이제 그 개발자랑 이제 대표가 좀 분쟁이 생겨가지고, 개발자가 그 솔루션을 들고 몰래 나가서 따로 영업을 하고 이제 계약을 위반해가지고 이제 영업을 했죠. 근데 문제는 계약서를 안 썼어요. 안 쓰고 이제 외주 개발 형태로 그 진행을 하다 보니까 기록도 아무것도 안 남고, 이게 원래 내 아이디어였고 내 프로그램이었다라는 거를 증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곰곰이 생각을 하시다가 이제 그때 초기에 냈던 특허가 있으니까 이걸로라도 이제 분쟁을 한번 그 상대방을 좀 이제 막아보겠다라고 하셨는데, 결국에는 이제 청구항이 굉장히 협소하게 되어 있어서 좀 잘못 내셨죠. 특허를 내는 것도 중요한데 제대로 잘 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특허 활용을 못하고 이제 분쟁을 그냥 포기하셨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IP 한 건 한 건에 대한 전략이 이제 집체가 된 게 결국에는 IP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관점인데요. 한 개의 제품에 한 개의 특허가 매칭되는 건 아닙니다. 한 개의 제품에 다양한 특허들이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제 출원이 되고 확보가 돼야 좀 더 입체적인 보호가 가능한 거고요. 이제 스타트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먼저 분석을 하고, 이제 필요한 핵심적인 역량이 무엇이고, 이제 코어 밸류가 뭐냐,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이제 필요한 IP를 역으로 설계하는 과정을 저희가 좀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 와이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전두엽을 자극해서 치매라든가 우울증을 치료하는 디바이스를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최근에 3년간 저희랑 이제 한 30건
30 몇 건 정도 출원하셨는데 그 중에 한 97% 정도 등록을 받으셨고요. 이게 이제 이 뇌파를 활용한 뭐 광고 쪽 BM에 대한 특허도 있고, 그다음에 이 디바이스 전체에 대한 구조라든가 자극을 하는 전극 그 부분의 패드 구조, 그다음에 이제 이 뇌파를 컨트롤할 때 쓰는 알고리즘, 뭐 건식 전극 구조, 이제 EEG라고 해서 이제 뇌파 뇌에서 나오는 미세 전류들인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측정하고 평가를 하느냐, 그다음에 뇌파를 어떻게 예측을 해서 행동을 어떻게 이제 그 AI와 어떻게 접목을 하느냐, 뭐 그런 아이디어도 있었고, 이건 다 이제 등록을 받은 특허들입니다. 그래서 이 단순히 생각을 해보면 뇌파를 치료하는 장치에 불과한데, 이걸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계속 붙이고 어떻게 나갈 거냐를 논의하면서 점점 더 이제 포트폴리오가 확장이 됐어요. 그래서 그리고 물론 이런 하드웨어 구조들은 실제로 만들어 보니까 이제 뭔가 부족한 게 있어서 계속 또 보완을 하고 후속 특허들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전략 수립을 할 때 이제 구체적으로 한 5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결국에는 IP 전략의 핵심은 비즈니스 모델을 고려하는 거예요. 비즈니스 모델 중심으로 뭔가 이 아이템이 어떤 의미를 갖고, 보통 이제 많이 하시죠. 이제 저희랑 같이 많이 하시는 로아 컨설팅에서 만든 이제 비즈니스 모델 게임이라는 비즈니스 아이디어 검증 툴인데, 여기 이제 빅캠프에서도 앱센터에서 운영하는 빅캠프에서도 이거 이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들어봤었는데 굉장히 퀄리티가 좋아요. 그래서 뭐 비즈니스 아이디어도 있고, 이제 이 아이디어를 실현할 대상 고객이 누구냐, 그다음에 이거 딜리버리할 제품이 뭐고, 이 제품이 제공하는 가치가 뭐고, 타겟하는 시장이 뭐며, 시장에 경쟁 대체제가 있냐, 그다음에 이 제품과 시장이 핏하냐, 이런 거 검증하는 작업, 실행 프로세스는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투입되는 리소스가 뭐냐, 그 다음에 수익 모델은 어떻게 갖고 갈 거냐, 마케팅은 어떻게 백업을 할 거냐. 여기 사실은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면 되게 이제 쉽게 얘기를 하는데, 요것들이 이제 유기적으로 잘 설계가 된 게 결국엔 비즈니스 모델이거든요. 보통 이제 창업자들 초기 만나보면 비즈니스 아이디어 이거 하나만 가지고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엄밀히 얘기하면 이제 오퍼레이션을 할 때 전체 이제 필요한 모든 이 항목들을 다 이제 결합이 된 게 비즈니스 모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델에 대해서 이건 이제 홈페이지 한번 찾아보시면은 좀 도움될 만한 얘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을 할 때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되게 많죠. 뭐 마케팅도 해야 되고, 뭐 아이디어 자체도 좋아야 되고, 실현할 수 있는 팀 멤버도 좋아야 되고, 신경 쓸 게 많은데, 결국 그 IP 전략도 이 비즈니스 모델의 한 부분에 불과해요. 저희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결국 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계속 탄탄하게 구축을 하고, 그 하나의 톱니바퀴가 IP 전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IP 전략과 비즈니스 모델을 따로 떨어뜨려서 설명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게, 이제 그 스타트업을 미팅을 할 때 이 특허를 내고자 하는 아이디어에 대해서만 설명을 듣는 게 아니라,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 멤버는 어떤지, 기존에 뭐 하셨는지, 수익 모델은 어떤지, 되게 다양한 것들을 물어보면서 교감을 합니다. 이런 이제 전략이 이제 BM과 밀접하게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BM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해야 될 거고요. BM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 이제 남들도 다 아는 요소들은 사실 뭐 IP로 확보를 할 수가 없으니 경쟁력이 있는 핵심적인 요소를 먼저 파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중심 요소를 기초로 이제 IP 설계, 그다음 관계 설정을 한 다음에 이제 BM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커버할 수 있는지 이런 걸 판단을 하고, 이제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확보할 수 있는 IP 포트폴리오를 이제 좀 같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나눠봤는데요. 뭐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하드웨어적인 구성도 있을 거고 소프트웨어적인 구성도 있겠죠. 그리고 뭐 요거 제품을 만들 때 생산하는 단계가 있고 유통, 판매하는 단계가 있을 거고, 요거를 이제 지속적으로 옆에서 백업하는 게 뭐 마케팅 쪽이 될 테고,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기획 단계에서 뭐 이제 핵심으로 제공할 가치가 뭐냐, 뭐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뭔가 뭐 정보의 불균형이냐, 뭐 이런 걸 해결하겠다라든지,
그거를 이제 구성하는 기능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 서비스의 대상 고객, 뭐 수익 구조 이런 것들 이제 고민을 하게 되죠. 이제 대표님들은 다 이런 것들을 고민하실 거고, 그래서 요거를 조각조각을 분해를 한 다음에 저희가 이제 전략적으로 접근합니다. 저희가 검토했을 때 구성 요소 1, 2, 3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특허로 갖고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이게 특징적으로 이 특징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제 특허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할 수도 있고, 구성 4, 5도 하나로 묶어서 독립적인 특허로 갖고 가자. 이렇게 저희가 제안을 드리기도 하고요. 생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법적인 특허도 가능하니까 이걸 저희가 이제 뭐 주문 방식으로 생산하든지 뭐 아마존에서도 이런 것도 이제 많이 하는데, 이런 이제 방법적인 특허도 뭐 만약에 특징적인 부분이 있다면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요. 뭐 마케팅적으로 좀 특별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도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비즈니스 메소드에 대한 특허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이제 BI나 CI에 대한 이제 상표 전략들도 같이 확보를 하는 거죠. 만약에 서비스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비스 내에서 이제 뭔가 뭐 수익 구조가 특이하다든지, 뭐 과금을 뭐 데이터 기반으로 하겠다든가, 뭐 사용량 기반으로 하겠다든지, 아까 Y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뇌파를 자극하는 뭐 그 전류의 양에 따라서 과금을 하는 이제 BM도 한번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그것도 이제 특허로도 가능할 거고요. 그래서 뭐 기능적인 부분도 이제 권리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중요한 부분이 특허 전략의 핵심인데요. 미래 가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미 남들도 다 하고 나도 하고 있는 이 현재의 기술에 대해서 특허를 내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고, 결국에는 IP는 이제 이미 만들어야지만 뭐 특허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아이디어를 선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IP를 출원한 시점으로 권리 선호 관계를 판단을 하기 때문에 누가 먼저 냈느냐, 이것들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마일스톤에 따라서 이제 지금은 구현이 안 됐지만 향후에 구현될 아이디어, 혹은 우리가 나중에 이제 뭐 무료로 배포하고 데이터를 수집한 다음에 뭐 2차 비즈니스를 할 건데, 그 2차 비즈니스를 좀 어떻게 권리를 확보를 할 거냐, 이런 BM 특허도 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좀 미래를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물론 창업자들이 필요한 뭐 기본 역량 중에 하나죠. 사실 인사이트라고 하는 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거다라는 걸 예측해서 거기에 맞게 특허 전략을 세우는 것도 이제 저희 이 업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뭐 이제 전기차나 뭐 핀테크, 커넥티드카, 뭐 AI 쪽 특허가 이제 계속 급증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 이제 기업들이 먼저 선점을 하기 위해서 이제 계속 경쟁을 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 5년 뒤에, 10년 뒤에 계속 자동차들이 전기 자동차가 굴러다닐 거고, 차끼리 연결이 돼서 이제 스마트한 뭔가 이제 드라이빙 환경이 될 텐데, 이제 그 환경을 예측을 해서 그러면 어떤 아이디어가 먹힐까, 이런 것들 이제 브레인스토밍 해서 미리 이제 선점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되게 활발하게 권리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 번째로는 저희가 조금 이제 전략적으로 좀 강점을 갖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파생 비즈니스에 대해서 이제 IP 전략을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결국에는 이제 스타트업이 빠르게 런칭하고 피드백을 받아서 빠르게 수정하고 다시 또 업데이트해서 또 피드백을 받고, 결국 이게 이제 선순환이 돼서 이제 앞으로 성장을 해 나가는 건데, 결국에는 이제 뭐 대부분의 기업은 다 데이터를 수집해요. 그래서 데이터를 활용해서 뭔가 제품 서비스에 대한 보완 작업을 할 수도 있고요. 요거 이제 원래 하던 비즈니스 모델을 강화하는 측면이고, 두 번째로는 기본 비즈니스 모델과 다른 2차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또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뭔가 그 데이터를 가지고 또 새로운 또 수익 모델을 구축을 하겠다. 예를 들어서 초기에 저희랑 이제 같이 일했던 플리토 같은 회사도 1차적으로는 지금 번역 플랫폼으로 지금 이제 수익을 얻고 있는데, 그 번역 데이터를 계속 쌓아놓고 있고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 번역업체 쪽에 이제 데이터를 판매하는 2차적인 비즈니스도 하고 있어요. 백단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 각각의 이 1차 비즈니스, 2차 비즈니스에 대해서 이제 각각 IP 전략을 이제 따르게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밑에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뭐 예를 들어 SNS 같은 이제 플랫폼 업체들은 일정 사용자가 있어야 뭐 광고가 붙어서 수익을 얻게 되니까 뭔가 사용자 기반으로 파생하는 비즈니스가 이제 이런 식으로 주어지겠죠.
그래서 이 지금 보고 있는 비즈니스 말고 여기에 이제 뭔가 성장이 됐거나 데이터가 쌓였거나 유저가 쌓였을 때 또 할 수 있는 이 뒷단의 BM들에 대해서도 미리 IP로 확보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결국 이제 IP 포트폴리오 구축을 하는 거는 이제 뒷사람이 빠져나오지 못하게, 못 따라하게 장벽을 구축을 하는 거기 때문에 회피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내가 내는 특허긴 하지만 남의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돼요. 아, 내가 경쟁업체 대표라면 이 특허를 어떻게 회피를 할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또 방어를 해야 될까? 그래서 독점적인 권리를 확보하지 못하는 영역이 필수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계속 보완하는 작업이 결국 포트폴리오를 수립하는 과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좀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결국 특허 전략의 핵심이 이제 권리자는 막으려고 하고 뒷사람들은 뚫으려고 빈틈을 찾고 이런 이제 회피 설계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향상된 기술이 개발돼서 이제 필요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회피 가능한 대체 기술을 개발했거나 뭔가 특허 자체에 원래적인 빈틈이 있어서 그걸 이제 회피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 이걸 이제 빈틈을 계속 메우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장벽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참고로 이제 마지막 장인데 IP 확보할 때 사실 돈이 많이 들죠. 그래서 저희가 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신경을 많이 쓰는데 일단 각 지역 지식재산센터에서 출원비 지원 사업 이런 것도 이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창진원이나 뭐 중기청에서 직접 내려주는 사업들도 있고 특허청에서 내려주는 사업도 있고 뭐 미래부에서 하는 뭐 본투글로벌 사업도 있고요. 그리고 정부 지원 사업을 사업비로 활용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NJ나 VC 투자금을 뭐 직접 활용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이제 자비로 충당하는 방법도 이제 있겠는데 저희가 요 4번의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이제 바우처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우처가 뭐냐면 IP 확보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이제 바우처로 저희가 발행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분으로 이제 교환을 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뭐 여기 뭐 에버랜드 오셨고 이제 에버랜드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바우처 계약을 했었고 다른 대표님들도 이제 여러 개 업체랑 같이 이제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뭐 통상적으로 5천만 원 언더에서 뭐 지분은 뭐 1에서 3% 사이에서 이제 밸류에이션에 따라 다르겠죠. 그래서 계약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지분을 받는 대가로 이제 업무를 해드리는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이제 사실 테크 기반 스타트업을 좀 선호하는 편이긴 한데 저희가 이제 최근에는 요 관례를 깨고 저희가 디자인 기반 이 패션 커머스 기업을 하나 이제 계약을 해가지고 이제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술력이 좋으면 좋고요. 그리고 뭐 자금력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이제 다른 데 써야 된다라고 하시면 이제 저희 바우처를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이제 끝날 때까지 저 밖에 세션에 하나에 앉아가지고 요 방금 설명드렸던 IP 포트폴리오 전략에 대해서 상담을 좀 이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뭐 이제 상담을 할 일이 있으시거나 하시면 저희 부스 와주셔가지고 같이 좀 자세하게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